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오산 세교 8학원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에서는 각 타입별 현관을 3D로 제작한 이후에 설치할 수 있는 중문을 3D로 제작해서 시공하는 가상의 시뮬레이션 컨텐츠를 영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각 중문을 설치해 가면서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또는 이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 안전하게 또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문이 어떠한 중문인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설치해 가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 구매하고자 하는 중문이 가장 나에게 맞는 중문이 되는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타입이 바로 68 타입입니다. 217세대. 지금 오산 세교 8학원은 거실과 현관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현관은 꺾여서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실 내부가 외부로부터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이런 구조는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구조다 보니까 68 타입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원슬라이딩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개방이 약 한 15%에서 20%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원슬라이딩을 설치하기에는 좀 아쉬운 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삼연동 같은 경우도 현관의 넓이가 작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효율성이 적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68 타입 평면도를 3D로 제작한 모습을 한번 보면서 실제 중문을 설치해 가는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 지금 타입이 68 타입의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지금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과 그리고 맞은편 방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공간의 현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현관의 넓이 68 타입 같은 경우는 1m 10입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벽은 80, 한 2cm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에는 거울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울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쪽을 설치할 수 있는 중문은 사실 원슬라이딩이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딩 되는 구조의 구동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가 81cm, 80cm라고 보고 여기가 1m 10이니까 30cm가 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쪽의 개고부가 너무 작게 되는 거죠. 시수상으로 따져보면 삼연동을 설치하는 정도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주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연동과 원슬라이딩은 좀 부적절하다 또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이 구조에서는 구동 방식이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면서 실제 설치할 수 있는 중문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은 폴드 스윙 도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분의 2와 3분의 1 형태로 접히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 문다소는 한샘에 이 제품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한샘에 납품하는 수준의 내구성과 품질의 등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사한 제품들은 하자 발생률이 좀 높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문다소 같은 경우는 한샘에 납품하면서 전국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발생된다고 하면 사실 하자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고 구매하셔도 또는 믿고 사용하셔도 어떤 AS 부분들, 하자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도의 품질을 운영하는 게 저희 문다소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원슬라이딩 제품은 설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좀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4분의 3과 4분의 1 이 형태의 비대칭 여닫이, 건설사 옵션도 비대칭 여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 문 두 개 다 열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나눌 수도 있고 아치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다소는 이렇게 리버서블 도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원슬라이딩을 설치할 수 없는 또는 1m 10 이하의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런 리버서블 도어가 상당히 좀 장점으로 도래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 여러 가지 중문들 제품들을 실지에 설치해 가면서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내부 구조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디딤돌이 약 37cm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좀 큰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딤돌 끝선에 이 스위치가 위치해 있습니다. 잠시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지금 8하고68 타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위치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미치지 않는 이쪽 선상에 설치를 해야 되는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3D 모델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문은 이쪽 끝선에 정렬하면 이 바닥까지도 마감새가 너무 좋지만 현재는 스위치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실제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바로 이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끝선에 이렇게 정렬하면 아주 깔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발을 벗고 밟을 수 있는 디딤돌이 부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바로 스위치 앞전까지 요 정도까지는 앞서서 집어 넣어서 시공하고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밟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 끝선에 설치를 하게 되면 신발이 걸리게 됩니다. 여닫이는 문을 열고 닫을 때 회전 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이 끼울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신발이 이렇게 쓸려서 뭐 한쪽으로 쓸리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끝 정렬보다는 이렇게 스위치 가장 근접하게 안쪽을 붙여서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완전히 개방되었을 때도 역시 이쪽 방과 간섭이 없기 때문에 이 끝선에 정렬하기보다는 이 스위치 근접 앞선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열리는 이 부분을 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열었을 때도 이 바닥 하단에 레일도 없고요. 그리고 신발을 이 디딤돌 가까이 벗어도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신발이 걸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접히는 구조의 폴드 스윙도어는 특히 더더욱 신발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디딤돌 가까이 여기에 신발을 벗고 여기 가까이 벗고 이렇게 가까이 벗고 밀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올 때 역시 밀고 나오는 게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러게 될 때 이 신발이 쓸리게 되는데 이 폴드 스윙 도어는 접혀서 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발이 걸림이 없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자동형 밀고 들어가 버리면 다시 닫히는 이런 구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고 방문처럼 다시 닫아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관에서의 가장 편리한 중문을 추천을 요할 때 저희는 폴드 스윙 도어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방향이 필요한데 손잡이 방향은 우리가 현관에서 들어와서 거실 방향 진입을 할 때 가장 짧은 동선 이 스위치 있는 쪽에 손잡이가 있는 게 가장 좀 올바른 선택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꼭 그 부분은 개인의 취향과 생활 패턴에 따라서 좌우측 변경하셔도 무방하다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폴드 스윙도가 실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 구동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폴드 스윙 도어는 밀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반자동형 구동 방식입니다. 역시 나갈 때도 밀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레일이 없기 때문에 청소하기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이 열릴 때 이렇게 틈새가 발생하거든요. 폴드 스윙도어는 각 모든 면이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문을 다시 닫힐 때
약 1cm 정도의 길이의 고무 가스켓이 양쪽에 부착되어 있어서 그 공간은 유지가 되면서 밀폐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손에 끼임 또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단에도 문틀에 손을 짚고 있을 때 문이 닫혀더라도 마지막 댐퍼에 의해서 속도가 저감되면서 천천히 닫히는 이런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찍힘 또한 발생하지 않고요. 이쪽 부위는 틈새가 없습니다. 이쪽 부위는 틈새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안전한 도어를 요청을 하실 때, 생각을 하실 때 폴드 스윙도어를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층간소음 매트를 나는 깔아야 된다 또는 깔아야 되는데 이 회전 반경에 의해서 이쪽 부분이 커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이렇게 회전 반경이 생기거든요. 이 폴드 스윙 도어는 회전 반경이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회전 반경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회전 반경이 발생합니다. 문이 이렇게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 요 정도까지는 커팅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깔지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너무 불편하다. 시각적으로 디자인적인 측면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하셨을 때는 그 고객님께서는 이거를 이 끝선에 와야 됩니다. 이 끝선에 와서 보시죠. 이렇게 이 끝선에 오게끔 그래서 커팅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또 집안 내부의 중문 이외에 제품들을 시공하고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시공의 영향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여러 사항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님들께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공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또는 다른 어떤 설치물과의 적절한 원활한 이런 부분이 부합되는 이런 부분을 안내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 회전 반경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는 이렇게 접히면서 열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cm. 30cm밖에 이렇게 회전방이 돌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디딤돌 있는 상황에서는 신발이 전혀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도 디딤돌 앞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일상생활에 편리한 중문은 바로 폴드 스윙 도어다. 그리고 폴드 스윙 도어의 AS에 대한 부분들인데 문틀이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의 처짐이나 그리고 문의 어떤 이렇게 휨 이런 부분들은 10년 보장 드리기 때문에 그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문다소는 이 중문 1세대 회사입니다. 중문만 전문하는 회사이고요. 지금 15년 차 중문 회사입니다. 지금 국내에 15년 차 중문 회사는 없습니다. 되게 경기가 많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많이 좀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운영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중문 한 10년 이상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설치하셨는데 만약에 어떤 부품의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회사가 없어졌다. 그러면 사실 이 중문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하시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뭐 AS 부속품만 전문적으로 고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부품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최종 선택은 이제 철거 이후 새 제품 설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약의 사항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사용자 측면에서는 그러한 불안감도 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다소 아주 안전한 그리고 보장 체계가 확실한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그런 규모의 회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 실제 다른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설치 사례를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실제 설치 사례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 문다소 중문을 여러 아파트에 시공할 때 가장 많은 질문이 자, 중문을 언제 설치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중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청소 전에 시공을 하고 청소하면서 가장 깔끔하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가장 뭐 올바른 순서였었거든요. 그때는 현관의 넓이가 1m 30, 1m 40, 최대 1m 50까지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문이 청소 전에 설치를 하고 많이 개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규 입주 아파트 현관의 평균 스탠다드 넓이는 1m 20입니다. 그런데 저희 오산세교 8하고는 1m 19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문을 설치하게 되면 좀 아무래도 조금 더 좁아지는 이 공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구나 가전이 들어오면서 뭐 소파의 다리나 또는 뭐 가전의 어떤 아주 날카로운 금속 부분이 닿아버리면 스크래치나 찍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 만약에 맞벌이가 진행될 경우에는 뭐 평일이나 또는 주말에 뭐 이렇게 시간을 또 별도로 내셔서 하자를 받아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들이 시간적인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또는 이사 이후에 가장 편리하게 안전하게 편하게 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갖고 시공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 이후에 시공을 하게 되면 가장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먼지라든지 이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데 사실 공기 중으로 들어오는 먼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재단을 하는 이런 과정들은 현관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현관 내부에 그런 톱밥이라든지 잔여 이제 쓰레기가 이제 좀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런 외부 작업에 의해서 공기 중으로 들어오는 이 먼지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의 보양과 비닐막으로 커버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먼지 유입을 막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 까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양을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시공된 이후에는 어떤 주의사항이라든지 양생 시간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요. 철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이후에 시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공 일정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렇게 어떤 공산품을 놓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구조물을 인테리어 형태로 제작을 하고 시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어떤 다른 시공과 결합되어서 혹시나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시공하시는 이런 부분이 좀 스케줄링 하실 때 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으실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도 많은 구매 고객님들께서 입주 이후에 시공하시는 이런 선택을 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68 타입 같은 경우 뭐 84A나 B 다 타입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디딤돌이 있는데 디딤돌을 끝선에 하게 되면 이 회전 방향에 돌출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시죠? 자, 이렇게 회전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신발을 벗어놓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끝선, 뭐 디딤돌 뭐 중간 정도, 저희가 스위치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 정도 설치가 되더라도 디딤돌 끝선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회전 반경이. 그래서 신발에 걸리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더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급하게 막 들어가고 또 급하게 나와야 되는데 앞에 신발이 있어서 회전 반경에 의해서 걸리게 되면 문을 잡아 다녀야 되거든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설치했을 때 편리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이런 사항이 바로 출입 계구부의 도어, 중문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는 이제 저희 구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패스를 하고요. 자, 이렇게 전체 개방을 시켜버리게 되면 약 85% 정도의 개방률을 가집니다. 저희가 1m 10cm이기 때문에 저희 전체 개방률은 한 8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5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완전 넓은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전체 원래 현관 넓이가 상당히 1m 10으로 작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개방될 수 있는 도어 또는 편리하게 개방될 수 있는 도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좋겠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사 이후에 시공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어는 이렇게 설치하는 모습이 됩니다. 유리는 브론즈 유리 그리고 문틀 색상은 약 25가지 정도의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형태로 컬러 색상 맞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밝은 컬러를 좀 주로 하시는데
100% 화이트는 색깔이 이제 바래기 때문에 100% 화이트는 하지 않고요. 아이보리가 살짝 믹스된 이런 컬러들을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브론즈 유리, 보이시는 유리가 바로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문틀, 색상 변경, 손잡이 색상, 블랙, 화이트, 샴페인 골드 세 가지 컬러가 있고요. 그래서 유리 테두리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블랙이 있죠. 블랙 같은 경우도 화이트가 있고 블랙이 있고 샴페인 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의 테두리, 손잡이 색상, 유리의 종류, 문틀의 색상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는 이제 손잡이 화이트, 유리는 투명 유리입니다. 브론즈와 투명 유리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죠. 투명 유리는 상당히 현관을 밝게 만들고요. 브론즈 유리는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훨씬 더 많이 연출을 하게 됩니다. 자, 유리 테두리는 흰색으로 매칭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이 납니다. 여기 현관은 디딤돌이라든지 측벽, 팬트리, 흑경이죠. 그리고 신발장 부분이 그레이, 상당히 좀 어두운 현관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또 동일하게 어두운 컬러를 하게 되면 현관이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와 반대되게 밝은 느낌을 연출하는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는 이렇게 불투명 유리도 가능하세요. 대부분 이제 안에가 보여지는 거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진행하는데 브론즈 사틴이라는 유리입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골드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리 테두리는 블랙, 문틀은 코트나이트라는 컬러로 이렇게 세팅을 하셨고요. 자, 베이지입니다. 매트 베이지라는 컬러입니다. 베이지 컬러도 현관이 되게 밝은 느낌이 많이 날 때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자 할 때 베이지 컬러를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요즘 가장 많이 유행하는 게 이제 모르세로 유리입니다. 이렇게 패턴이 있는 형태인데 위에서 아래로 정렬된 느낌들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모르세로나 저희 문다수의 플루트 유리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고요. 유리 테두리 블랙, 손잡이 블랙 이렇게 매칭하신 거고, 그리고 여기가 흑경의 반사경이기 때문에 이런 컬러의 매지의 느낌들을 일원화시켰던 통일감 있게끔 이렇게 선택을 하셨던 폴드 스윙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매트 샌드라는 이제 컬러인데 지금 현재 단종은 됐어요. 매트 샌드인데 여기는 이제 화이트 그리고 문틀도 화이트 유리 투명이 아래 하단 고시, 이 하단 고시를 하는 주 목적은 신발이 보이는 거를 시각적인 차단을 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리면서 문의 느낌들을 더 많이 연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하단 고시, 하단 마금 이런 옵션도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고요. 동일한 하단 고시 옵션이고요. 모르세로 유리의 손잡이만 골드, 유리 테두리는 화이트로 하셨던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손잡이와 유리 몰딩을 골드로 통일시켜 주셨고요. 모르세로 유리, 통유리에다가 코튼 화이트 컬러를 이렇게 매칭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들을 좀 밝은 느낌들로 많이 선택하시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자, 문틀 색상은 약 25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또는 뭐 LG나 삼성이라든지 다양한 인테리어 필름을 초이스해 주시면 그런 색깔로도 변경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런 파스텔 톤, 블루 계열의 그린 계열의 컬러와 그리고 이제 골드 손잡이, 그리고 유리는 브론즈 유리, 그리고 유리, 골드 쫄대, 몰딩 이렇게 조합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드 톤으로도 가능하시고요. 손잡이 골드, 유리 테두리, 몰딩, 그리고 유리를 투명과 그리고 불투명으로 이렇게 조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임유리이시고요. 그리고 아래 하단 마금, 그리고 몰딩, 그리고 손잡이는 골드, 블랙, 그리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셨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망임유리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튼튼한 유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관 같은 경우 이제 유리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파손의 위험은 상당히 적습니다. 대부분 이제 유리 자체가 뭐 베란다 사시 정도 돼야 상당히 좀 이렇게 그 파손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접합 유리라든지 이런 유리들을 선택하게 되지만 현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충분한 강도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브론즈 유리의 전체 코트나이트 컬러,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 블랙 이렇게 초이스를 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샴페인 골드 컬러, 그리고 모루 세로 유리, 그리고 하단 마금 유리의 몰딩과 손잡이는 골드, 이렇게 샴페인 골드는 되게 은은한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시는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상당히 은은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컬러라서, 그리고 현관에 좀 따뜻한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선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문다수의 폴드 스윙도어는 디자인적인 우수함은 많이 어필할 수 없는 좀 단순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반복적으로 이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편리함이 많이 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나 아이들이 함께하는 이런 시기가 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또 아이들의 안전함과, 그리고 양손에 짐을 들고 있을 때 들어오고 출입의 어떤 편리함, 드나듦의 편리함, 자동으로 반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편리함, 이런 부분들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될 초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폴드 스윙도어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 설명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문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자, 원슬라이딩 중문을 한번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는 설치할 수는 있으나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도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사실 설치할 수만 있으면 너무나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 바닥에 이렇게 놓고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 바닥의 높이를 이 디딤돌 높이까지 올려서, 단으로 올려서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레일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면 사실 에이스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밑단을 올려서 작업하면 되는데, 우선 일단 그 세부 사항들은 이제 적게 열리는 이 단점을 감수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고객님들께 추후 상담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설치했을 때 문을 이제 열게 되면 이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거밖에 안 열립니다. 너무나 작게, 삼연동만큼입니다. 딱 삼연동만큼만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슬라이딩은 68 타입에는 좀 많은 효율성을 가져올 수가 없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출입 개구부에 열리는 폭이 너무나 작다라는 거고요. 지금 열리는 폭을 간단하게 좀 체킹을 해보면 한 80cm, 78cm 정도 열립니다. 너무나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68 타입의 원슬라이딩 설치는 좀 권장드리진 않는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중문은 비대칭 여닫이 중문입니다. 자, 4분의 3 사이즈와 4분의 1 사이즈가 이렇게 열리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열리는 구조입니다. 이쪽 문도 열리게 되고요. 이쪽 문은 이제 평상시에는 락이 걸려 있다가 큰 짐이 들어와야 되는 공간을 많이 오픈해야 될 때 이 문을 이제 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 닫혀 있는 도어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기본이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 딱 되는 거죠. 자, 비대칭 여닫이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슬림하기도 하고요. 레트로한 느낌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많이 설치를 하시는 거죠. 자, 우선 일단 이 끝선에 되었을 때 부분과,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 안의 내부를 최대한 이 안쪽으로 끌어가서 설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좀 선택하실 수가 있죠. 이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이유는 이 비대칭 여닫이가 회전하는 반경, 그러니까 여닫이는 이 회전하는 반경에서 신발이 쓸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이 디딤을 딛고 들어가는 게 좀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딤돌의 역할 부분이 되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자, 아주 미비한 부분이긴 하지만 효율성 측면을 따져봤을 때, 자, 이렇게 이 끝선에 되어 있게 되면 이 중문의 기능은, 특화된 기능은 방풍, 방한, 방음, 이런 식의 방진까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대리석이 끝단 이 외부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이 디딤돌은 계속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내부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안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게 아주 미세하지만 열 효율의 손실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가려주는 게 좀 좋다라는 게 이제 뭐 데이터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들 취향이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게 장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의 방향은 이렇게 들어올 때 가장 작은 동선을 형성시키는 쪽으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이 대부분 이 작은 방 쪽으로 위치하게 되었을 때 문을 이렇게 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 짧은 동선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입으로 손잡이가 형성되는 걸 제가 권장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열려 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끝단에 대한 우선 설치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단을 설치를 하게 됐을 때 우선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비대칭 여닫이는 너무나 예쁜 디자인이긴 한데 이런 회전 방향이 너무나 좀 극악하죠. 자, 이렇게 회전 방향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바깥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바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요 아이가 만약에 이 끝단에 있어 버린다 또는 원래 이 정도까지 있게 된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이렇게 신발이 무조건 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발이 쓸리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정말 많은 불편함을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구동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신발이 무조건 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정말 그 스트레스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한 방향으로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때도 잡아당겨서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자, 비대칭 여닫이는 너무나 개방감이 좋고 좋은데 신발이 벗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던 중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너 도어가 아니었던 거죠. 대부분 오프라인이나 외부 매장 진열, 쇼룸 이런 곳에서 외부 출입구로 사용되던 중문이 바로 이 비대칭 여닫이였던 겁니다. 회전 방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관이 좁아지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 외부에 사용된 문들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중문의 역할을 하게 된 건데 이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특히 다 좋지만 바로 이 부분, 이 회전 방향에 의한 이런 부분들, 이 회전 방향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층간소음 매트를 깔더라도 최소 이 부분까지 다 절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얘가 이 부분까지죠. 최소 여기서 이 부분까지는 이 층간소음 매트를 못 깔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손실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가장 최소한의 회전 방향을 갖는 중문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비대칭 여닫이 부분이 실제 어떻게 걸리는지 영상으로도 한번 제가 다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실제 이 비대칭 여닫이가 회전하는 이 반경이 이렇게 넓습니다. 약 지금 현재 이 넓이가 1m 20인데 이 회전 반경이 약 80cm가 됩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갖고 있고 뒤로 한 발 물러서 들어가야 되고 그만큼 벗다 보면 맨발을 밟아야 됩니다.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비대칭 여닫이는 상당히 그 코너가 모서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반경에 이렇게 틈새가 발생하거든요. 약 2.5에서 3cm 정도의 틈새가 발생하는데 이 비대칭 여닫이는 이 모서리가 상당히 뾰족합니다. 모서리가. 그래서 여기에 손이 낀 상태에서 만약에 문이 닫히면 상당히 좀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있는 이 집안에서의 이 비대칭 여닫이는 사실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을 정도로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만약에 아이들께서 어린 아이들이 현관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성향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비대칭 여닫이보다는 좀 더 안전한 종문을 선택하시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 부분을 설치를 한 이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비대칭 여닫이가 실제 설치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들을 연출할 수 있는지, 어떠한 디자인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이렇게 다양한 아치 옵션이 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많이 꾸밀 수 있는 이 주문이 바로 비대칭 여닫이라고 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약간 생활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만, 그 외에 디자인적인 요소는 현재 지금 68 타입 내에서 초이스할 수 있는 디자인 중에서 가장 월등한 디자인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비대칭 여닫이 중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회전 반경에 의한 이 신발의 슬림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거죠. 집 안에서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입니다. 스위치도 똑같이 이 위치에 있거든요. 그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끝단으로 밀어서 설치했을 때 이 회전 방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이 무조건 이제 쓸리게 되는 이런 좀 단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깔끔한 분위기의 디자인틱한 느낌들이 많이 나죠. 여기는 이제 완전히 통유리로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역시 회전 반경, 회전 반경 이렇게 되게 넓어서 신발 부분들이 이 안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이런 단점이 좀 있다라는 거죠. 브론즈 유리입니다. 상당히 이 브론즈 유리는 이 안에 이 센서등이 꺼지면 상당히 어두워져서 시각적으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불투명 유리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집 안쪽으로 이제 구조는 다르지만 집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문이 바깥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많이 가리는, 그러니까 이런 회전 반경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단부 아치, 반구의 아치, 그리고 아래 하단의 고시 유리는 다른 유리로 변경을 하시는 이런 옵션들이 좀 줄을 많이 이루고요. 마찬가지로 손잡이가 일반형이고 여기는 아치 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선택이 가능하신 거죠. 모르쇠로 유리입니다. 그리고 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구의 아치가 있고요. 코너 아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 방구 아치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이 가장 많이 유행을 합니다. 가장 많이 좀 선택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윗단에 코너 아치 하는 부분들은 좀 상당히 소수의 분들께서 선택하셨던 디자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가장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이 브론즈 유리고 여기는 투명 유리입니다. 그래서 브론즈 유리는 상당히 이제 그 안에 이 신발장 부분이 저녁에 이렇게 완전히 좀 시각적인 차단을 원할 때는 이 브론즈 유리를 하시면 좋고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밝은 느낌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투명 유리를 하시는 걸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상당히 고급스럽니 무신 나는 컬러 중 하나예요. 그 유리는 그레이 유리입니다. 이 투명 유리나 브론즈 유리도 잘 어울리지만 이 그레이 유리가 상당한 적절한 농도가 은은하면서 상당히 좀 몽환적인 느낌들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레이 컬러도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도장의 마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추럴 우드 컬러로 랩핑이 가능합니다. 이제 비용이 좀 추가되긴 하지만 이렇게 간살 형태로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 가로 간살, 세로 간살 이렇게 다양하게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간살을 적용한 모습이고요. 월럭 컬러로 랩핑을 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위아래 아치의 모습입니다. 모르쇠로 유리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일반 손잡이, 여기는 아치 손잡이인데 여기는 투명 유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하게 되면 이 공간의 현관이 딱 완전히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더 현관이 넓게끔, 그러니까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상에 놓여졌을 때 그 현관의 깊이, 거실의 깊이가 좀 더 넓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유리의 투명과 불투명 부분들을 좀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쪽의 코너 아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잡이는 아치고요. 그래서 아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형태, 이 위아래 아치, 그리고 상단부의 아치, 그리고 이런 대각선 아치가 가장 많은 유행을 많이 타고 계시고요. 이런 간살 또한 이렇게 포인트, 전체 간살보다는 이렇게 포인트, 이쪽 좁은 창에 대한 포인트도 되게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디자인이나 집안 내부의 어떤 유사한 디자인들을 통일감 있게 맞추고 또는 각 개소 좀 현관, 거실, 주방, 안방 이 부분에 각각의 포인트를 원하실 때 간살의 포인트는 비대칭 여닫이가 상당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아치를 포함해서 좀 포인트 되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넓은 개방감 그리고 직선의 레트로한 정렬된 느낌 아주 우수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성도 가미할 수 있는 이런 카멜레온 같은
디자인성을 보유한 중문이 바로 비대칭 여닫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중문들이 디자인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편리하지만 또는 어떤 디자인은 너무나 좋은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신발에 쓸리는 이런 부분들 회전 방향이 커서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이 비대칭 여닫이를 선택할 때 마지막까지 좀 더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충분히 이런 불편함은 뭐 크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셨을 때는 얼마든지 선택을 하셔도 되는 아주 튼튼하고 좋은 중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비대칭 여닫이 중문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버스블 도어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 자, 우선 일단 이 리버스블 도어를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리버스블 도어가 이렇게 디딤돌 끝선에 정렬을 해서 개방감을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발의 걸림이라든지 디딤돌의 역할을 원하실 경우에는 자, 이렇게 스위치 앞쪽까지 끌어 당겨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 방향은 거실과 이렇게 가장 가까운 쪽으로 형성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리고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 이렇게 뻥 뚫린 이렇게 통창의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죠. 비대칭 여닫이는 이렇게 세로 디바이딩, 분리되는 이런 라인들이 있죠. 비대칭 여닫이나 또는 이제 폴드 스윙도. 그렇지만 이제 비대칭 여닫이는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이라서 상당히 개방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특히 1m 10 사이즈 이하에 대한 현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은 개방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열려 있는 모습의 중문을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손잡이 방향은 그대로 유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선에 정렬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선에 정렬을 했을 경우에 자, 이만큼 약 95%까지 개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디딤돌 선까지 왔을 때 이렇게 했을 때도 신발 부분이 거의 앞에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신발은 최소 한 요 정도까지 벗어도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벗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110, 네, 요 정도까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게 신발을 벗어 놓아도 신발에 걸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자, 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완전 거의 100%다 열려버리는 느낌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개방감 정말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리버서블들의 큰 장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리버서블 도어가 실제 구동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또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지금 현재 파라곤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다시 반자동형으로 닫히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디딤돌 끝선에 설치했는데 여기는 디딤돌이 되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끝선에 됐고요. 바로 옆으로 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끝선으로 밀어서 회전 방향을 최소한 줄인 거죠. 반자동형이고 이렇게 레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이동과 청소가 용이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좁은 현관 같은 경우는 보시는 이런 영상의 도어처럼 리버서블 도어를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투명 유리를 하고 이렇게 밝은 컬러와 손잡이나 유리 테두리까지 밝은 계열로 통일시켰을 때에 대한 현관의 밝은 분위기를 한껏 높일 수 있는 게 색깔과 유리에 대한 선택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체 면적에 군더더기가 없는 리버서블 도어의 가장 큰 장점 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타 아파트에 설치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옵션과 어떤 디자인들의 느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론즈 유리, 투명 유리에 대한 분위기의 어떤 약간 무게감,
또는 이렇게 밝은 느낌 이런 부분들이 유리에 따라서 엄청난 어떤 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사경이나 흑경이 있고 좀 더 무거운 컬러가 현관에 많이 포진되어 있을 때는 브론즈 유리를 매칭했을 때 어떤 컬러감의 밸런스가 잘 맞아지기 때문에 이런 브론즈 유리도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유리 테두리 블랙에 손잡이 블랙 약간 같은 어떤 컬러의 무게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을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밝은 현관의 느낌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투명 유리 그리고 코튼 화이트 밝은 컬러의 유리 테두리 손잡이 이렇게 매칭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화이트에 블랙이 아니라 이렇게 골드 또는 골드 테두리 이렇게 포인트를 브론즈 유리와 함께 컬러 밸런스를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여기는 정말 좋습니다. 1m 5cm 정도의 현관이거든요. 정말 작거든요.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를 선택하신 거고 손잡이만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신 이런 뭐 현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 파라곤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신발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불편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는 이렇게 아래 하단 고시 또는 하단 마금 이런 옵션을 통해서 거실에서 현관의 신발에 어떤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게 놓여 있는 이런 모습을 시각적으로 차단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에 그리고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만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유리 몰딩 손잡이를 블랙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이렇게 모서리 엣지 부분에 포인트를 좀 더 살린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코튼 화이트 컬러에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를 골드로 매칭을 시키셨고요. 유리는 그레이 유리입니다. 그레이 유리가 되신 거고요. 프레임 자체를 이제 이렇게 좀 다른 어떤 채도의 컬러로 선택을 다양하게 가능하세요. 아래 하단 마감과 모르쇠로 유리. 그래서 신발이나 어떤 신발장 부분이 거실에서 일직선 상에서 놓여지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전체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간 이렇게 어두운 컬러도 선택이 가능하시긴 하는데 지금 현재 현관에는 우리 파라곤 같은 경우는 어두운 컬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컬러를 좀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많이 선택은 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무거운 컬러를 선택하실 때는 브론즈 유리가 상당히 또 잘 어울린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블랙 테두리에 블랙 손잡이가 조금 더 잘 매칭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투명 유리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열리는 약 95% 정도의 개방감. 여기는 이제 브론즈 사틴, 여기는 투명 사틴. 이렇게 안쪽에 그 센서링 켜지면 되게 밝은 느낌으로 많이 이렇게 밝아지거든요. 근데 센서링 꺼지면 이렇게까지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차단을 시켜버리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게 그런 사틴 불투명 유리고요. 지금 이 유리는 이제 모르쇠로 유리입니다. 그래서 전체 화이트 코튼 화이트 컬러에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만 블랙으로 해서 전체적인 포인트를 주면서도 밝은 느낌의 컬러 밸런스 그리고 모르쇠로 유리의 더 정렬된 느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모르쇠로 유리를 되게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또는 이 모르쇠로 유리 패턴이 좀 굵어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더 얇은 플루트 유리 패턴을 실제 보시면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투명 유리 또는 이게 문들 프레임을 다른 컬러로 하고 브론즈 유리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좀 약간 컬러 포인트가 확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또 다른 어떤 채도나 좀 무거운 컬러를 선택하실 때는 정말 선호한 컬러가 아니고서는 좀 약간 밝은 컬러로 하시는 게 좀 시간이 장기적으로 지났을 때 좀 더 어울림이 무난함이 좀 더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채도를 집어넣은 컬러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좀 지루함을 좀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역시 전형적으로 개인적인 취향이나 어떤 생활 패턴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1m 20, 여기는 1m 30 사이즈라서 사실 우리 파라곤 사이즈에는 이 정도의 어떤 넓이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이 어두운 컬러를 선택해 버리면 현관이 상당히 좁은 느낌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어두운 컬러는 조금 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브라운 컬러나 또는 이렇게 코튼 화이트 컬러를 진행했을 때 이 열리는 구동 방식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런 축 부분이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암대가 있거든요. 이 형태로 열려서 전체 도어 중에 가장 작은 힘으로 열리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나 만약에 반려동물이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이쪽에 공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암대와 함께 그래서 조금은 더 고민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좀 불안감이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의 개방감 또 약간 이제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없고 좀 어느 정도 뭐 중학생 정도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상 아이들이 함께하는 세대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중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대부분 내용들은 무조건 다 좋다라는 이런 개념의 방향성은 아닌 것 같고 실제 설치하셨을 때 내 집과 내 가족처럼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이야기해 드렸을 때, 이 정도는 크게 우리 생활 패턴에 우리 가족 구성원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선택에도 무방하거든요. 하지만, 이거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 도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10년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 중문이고, 그리고 개구부, 그리고 가장 출입구 드나듦이 많은 출입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민감하게 접근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장점과 불안점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리버서블 도어는 가장 개방감이 크고 적은 힘으로도 열릴 수 있는 그리고 개방감이 우수한 이런 중문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파라곤 같은 경우는 좀 현관이 좁습니다. 안타깝게도 1m 10cm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가장 많이 열리는 또 개방감이 있는 이런 중문에 좀 더 방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신다면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카페에 나와 있는 카페 게시글이나 전화로 유선이나 또는 문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관은 이 리버서블 도어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사실 사면동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3분의 2만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좁은 현관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다시 현관에 가서 사면동 설치한 다음에 다시 드레스룸 쪽으로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면동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1m 10cm 정도에서 열리기 때문에 1m 그러면 한 65cm 정도가 열릴 것 같아요. 우리가 방문을 기본적으로 800으로 잡아야 되니까 65cm 정도가 맞네요. 그래서 65에서 조금 열면 70 정도까지도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cm 정도, 70cm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한 70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도 사실은 출입구 드나듦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양손에 짐을 들었을 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풍이나 방한 기능에 있어서는 가장 우수하지만 이 문 하나의 이 넓이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때 살짝 기우뚱기우뚱 할 수 있는 정도의 좀 좁은 사이즈라서 조금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관 중문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에 외창이 없어서 사실 이 중문에 의한 방한 효과를 의도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위쪽에 외창이 있었을 경우에는 되게 한기가 이 수면을 상당히 저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드레스룸 중문을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68타입 같은 경우는 외창이 없고 이 현관의 넓이가 이렇게 크게 막 무언가 공간을 분리해야 되는 느낌들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팬트리 선반이라든지 화장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쪽에 이제 놓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시각적으로 상당히 어지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드레스룸 1m 50 같은 경우는 적정 사이즈라서 불투명 유리로 해서 초슬림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확실한 공간 분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화장대를 놓거나 또는 이렇게 팬트리 선반을 놨을 때에 대한 약간 좀 어지러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화장대도 놓아야 되고 팬트리 선반도 극대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문을 놓으면 화장대를 이 정도에 놔버리면 팬트리 선반을 많이 못 갖고 오게 되니까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 같은 경우는
중을 좀 설치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화장실의 사용 소음이라든지 또 이쪽 공간에 대한 정리정돈 부분을 확실하게 공간 분리를 원하실 때는 이쪽 부분에 드레스룸에 3연동을 설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넓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개구부 자체도 1m 이상의 열리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8타입 같은 경우는 현관과 그리고 이 드레스룸 쪽에도 중문을 설치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의 정보를 좀 영상 컨텐츠로 준비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오산 세교 8학원 입주를 다시 한번 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은 저희가 뭐 설날을 풍요롭게 보내신 다음 마지막 연휴 끝날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성스럽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영상에서 좀 부족한 설명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다시 제 영상 요청해 주시면 그 부분들을 또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서 그 부분 물음에 대한 답을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문다소 영상 컨텐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과 카페 댓글 남겨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